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 11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4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고 코드 번호는 019170입니다. 자, 신풍제약이 사실 이거는 분석이 거의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도대체 이 종목은 어떤 감성으로 어떤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상당히 저를 좀 뭐랄까 좀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뜨거운 신장으로 우리 투자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전에도 121선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지지구간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까 걱정이 된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들. 이 지지구간에 이탈을 하면서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 여기 241선에서의 반등 흐름들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하락하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때는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영향이 별로 없었고, 화이자가 백신이 반응률이 90%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단점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중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뭐 최종 결과인 양 엄청나게 언론에서 떠들썩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나까지 이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모더나까지 백신에 대한 그 합류를 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자, 모더나는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진풍제약이 주중을 좀 하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화이자 관련주라고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신풍제약이 화이자가 오히려 백신 나오면서 조정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화이자 라이벌인 모더나가 개발 중인 이거 코로나 백신은 냉장고에도,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씨, 영하 70도씨에서 보관해서 유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유통이 쉽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유효율도 좀 이제 90%에서 95%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모더나가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화이자 관련주로도 신풍제약이 관련이 있다라고 시중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그거는 관련이 없다라고 신풍제약이 얘기는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모더나가 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주가가 좀 조정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전에 화이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또 무난합니다. 무난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회복을 잠시 눌린 몸을 좀 되돌림을 보여주고, 이 지지 구간에서의 지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종목이다. 그런 부분들 좀 우리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다. 아마 제가 저에게는 뜨거운 심장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모더나 백신을 발표를 하면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급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13일 같은 경우에서도 반등 흐름을, 13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세, 우리 뜨거운 심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 뒤는 외국인들이 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이 되돌려 놓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사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조정 흐름은 좀 보여줬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약간 여기 보시면은 10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강하게 좀 보여줬었잖아요. 10일 그리고 이제 다음날 떨어졌어요. 강하게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때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이때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개인 투자자들이 되돌림을 했다. 되돌림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좀 조정받는, 이건 참 개인 투자자들의 성지인 그런 종목이죠. 성지인 종목. 그래서 저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저는 외국인처럼, 기관처럼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분석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해는, 모멘텀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떨어졌다 그러면 사고, 올라갔다 그러면 팔고,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조금, 좀, 이걸 대응을 해서 수익을 정말 보실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이게 주가 자체가 돌파를 하면서 추세적인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여기서도 물리셔신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구간을 한번 줬는데, 여기서는 좀 올라올지 좀 하락을 할지, 그런 부분에서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피라맥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피라맥스를 그렇게 기대는 하진 않고 있거든요. 일단은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을 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올리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멘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피라맥스 효과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종목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강한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슈는 그랬습니다.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그런 화이자 관련주라고 신풍제약은 얘기는 안 했지만, 시장에서는 화이자 관련주로 이렇게 뭐 신풍제약이 맞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다 필요 없죠. 화이자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좀 보여줬습니다. 백신에 대한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화이자에 대한 유통하고 있는 그리고 백신 관련주로 또 엮여 있으면서 이런 움직임 좀 보여줬었는데, 나는 지금 같은 경우는 화이자도 다 필요 없고 모더나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갈 대로 간다. 약간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단의 저항 부분인 이 부분, 15만원까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부분, 상단 부분이 14만원 부분을 단기적으로 우리 16일 고가인 14만원 부분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은 딱히 뭐 이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좀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성이 결정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